만약에 저희 네. 가족들이 네. 제가 이렇게 끄떡하면 울고 그리고 성적이 갑자기 확 떨어지고 네. 그리고 애가 방에서 안 나와. 네. 그리고 입맛을 확 잃고 밥 네. 잘 안 먹고 마르고 그리고 잠 못 자고 애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증세가 보인다. 네. 특히 잠이랑 이 식욕 네. 이거 두 개를 좀 잘 그거는 가족들이 같이 잘 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는 그렇죠. 금방 거니까. 드러나잖아요. 네. 그거에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좀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저는 꼭 권하고 싶어요.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는 거를 꼭 반드시 살펴주라. 그렇죠. 네. 예. 예를 들어서 네. 뭐 세세한 얘기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. 가족끼리는. 그렇죠. 뭐, 네. 요즘 좀 우울해 보이는데 그래도 네. 아니 뭐 괜찮은데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있어도 잠 못 자고 새벽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애가 막 말라가고 밥도 좀 평소보다 안 먹고 이러면 부모님들 또는 이제 자녀가 그런 경우 부모님들이나 이제 가족들은 그걸 좀 눈여겨 보셔서 뭔가 네. 혹시 이런 신경 전달 물질 쪽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진료 보시고 이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예. 그게 이제 점점 악화되기는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질적으로 이제 확 다르다고 느껴요. 그러니까 질적으로 확 달라요. 즉 애가 그냥 평소에 울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하게 우울해한다든지 아니면 잠을 조금 못 자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서서히 나빠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상태가 되면 얼른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기간적으로는 2주 이상 기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더 늦추지 마시고 꼭 그렇죠. 병원으로 와주세요. 네. 네. 그 가족 중에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면은 심리적 외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사실은 되게 가까운 가족일수록 더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도 얘기하기 어려운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학적인 모습에서 가족들이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캐치했을 때 어떻게 접근해 주면 좋을까요?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. 집 바로 앞에서 강도를 만났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악수고 하는 걸 이제 가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. 네. 그리고 상황도 당연히 이제 인지가 됐고 하니까 같이 들어가요라고 하면은 그래 얘가 왜 그러는지는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하니까 그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뭐 사고를 당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만약에 이런 분이 있는데 이거를 가족한테 말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가족들이 밖에서 무슨 일이 당했는데 그렇죠. 차마 이제 수치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수치스럽거나 너무 우리 가족이 이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할까봐. 네, 힘들어할까봐. 예,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럴 때는 가족들이 얘가 왜 갑자기 이러지? 라는 증세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애가 뭐 이상한 요구를 한다든지 저처럼. 네, 그러네요. 네. 안 하던 걸 요구한다든지. 그렇죠. 네. 안 하던 요구를 한다든지. 사실 딱 보면 되게 불안해 보여요. 애가 그러니까 행동이 갑자기 변한다든지.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잠을 좀 못 잔다든지 깜짝깜짝 잘 놀래고 평소에 재미있고 흥미있어 하는 걸 갑자기 안 하고 한다든지. 애가 웃음 뭐 TV 같은 거 봐도 하나도 안 웃고 그리고 짜증도 좀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짜증 굉장히 심해지고 예. 예. 그래서 보통 왜 우울증 중에서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우울하고 막 이렇게 막 침잠한다고 그러나요? 이런 우울증도 네, 있지만 가라앉는 우울증도 있지만 그렇죠. 네. 막 신경질적으로 되는 우울증들도 있잖아요. 짜증스러운 우울증. 짜증스럽고. 그러니까 이런 걸 근데 가족들은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이거를 얘가 우울증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와서 그럴 수 있다는 걸 또 모를 수도 있고요. 그렇죠. 네. 이제 가족분들이 그러니까 좀 변화라는 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는 거, 잠자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랑 애가 좀 확 다른 거 이런 거를 겉으로 보기에는 얘가 성격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. 말씀이네요. 예. 예. 되게 신경질적으로 변했다라든가 예. 그럴 때 이 가까운 가족들 아니면 어떤 때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말을 처음 시작해주면 좋을까요? 그 원인이 우울증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심리적 외상인 경우에는
네. 심리적 외상인 경우에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네.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성학대를 당해 성적인 네. 학대를 당했다. 네. 이거를 그 부모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예, 네. 이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특히 아이들은 이 언어 표현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럴 때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애들이 놀이를 해요. 놀이를 하는데 어떤 막 때리는 놀이를 한다든지 때리는 공격적인 놀이. 내용의 그렇죠. 놀이를. 예. 그리고 어떤 그런 성학대의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놀이를 실제로 하기도 해요.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그거는 절대 예사롭게 보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에게 같이 가서 그렇다고 막 애한테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? 네, 막 혼낼 이렇게 수도 있겠네요. 혼낼 수도 진짜요. 있고 그러네요. 뭐 네.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죠. 또는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은 가지되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, 애한테. 네. 막 되게 놀래면서 네. 너 이거 지금 왜 그러는 거야? 더 불안하게 만드는 더 불안하게.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좀 이제 부모님은 너무 놀라고 네. 힘드시겠지만 네. 이제 최대한 좀 이제 네. 자연스럽게 아이를 좀 다독이면서 같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. 그게 일단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네요. 중고등학생이나 성인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얘가 뭔가 달라져 보일 때 한번 좀 왜 그러는지, 요즘에 좀 뭐 평소에 뭐 지내는데 뭐 문제가 없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어요. 그렇죠. 네.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, 그런데 애들이 가족들이 말을 할 수도 있지만, 네.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, 말을 안 하니까, 뭐 괜찮아. 네.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, 네.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지는 마시고, 잘 관찰하시다가, 좀 다독여서, 기회를 잡아야겠네요. 그렇죠. 가족한테 말은 못해도, 네. 그 전문가에게 가서, 한번 우리 상담 받으러 가보자. 이렇게 한번 권유를 권해서 전문가한테는 사실 얘기 잘 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맞아요. 네. 아무래도 가족에 대한 부담감이 없으니까. 그렇죠. 제3자니까. 제3자고 전문가고 하니까 네. 훨씬 더 이제 말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회를 꼭 주시기를 제가 좀 권하는 바입니다. 네.